제가 이것저것 뭐 석고도 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8,000에 낙찰받아서 1억 6천에 팔았던 물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꿀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요, 빌라 시세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물건 추천을 계속 하다가 요즘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빌라 시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전자책을 쓴 게 있었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좀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빌라 시세 조사하는 방법, 전자책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빌라는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로 수익이 잘 나시는데 빌라는 매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시세 조사가 좀 어렵다는 그런 점 때문에 소액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초보가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빌라 낙찰만 받는다고 잘 팔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속색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하실 수 있으면 아파트 하시고요. 꼭 빌라 나는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밀하게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는 1억 미만에서 이제 2억 미만 정도 하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 빌라를 할 건지 지방 아파트를 할 건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방 아파트가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빌라 하지 마시고요. 나는 좀 그래도 수도권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서울 빌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낙찰만 받는다고 수익이 난다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반려빌이라고 있는데 반려자처럼 안 팔리고 쭉 나랑 같이 간다는 게 이제 반려빌이에요. 반려빌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빌라가 잘 매도가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이 잘 될까요? 빌라에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는 점점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내가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가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가고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 외곽에서 핵심지로 가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가고 24평에서 34평으로 가고 약간 이렇게 조금씩 상향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절반 정도는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보금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살 집은 아니니까 내 마음엔 안 들어도 되지만 이 주거의 어떤 기준에는 맞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빌라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은 안 팔아도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살 때 이 사람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든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수가 늘어나면 투자하는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주택으로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빌라가 아니고서는 막 원룸 이런 거는 월세가 나온다고 쉽게 팔리지 않는 그런 시장이에요. 일단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려면 집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방이 3개 정도는 돼야지 됩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팔기가 어렵고 3룸이 가장 좋은데 투룸은 한 그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룸으로도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뭐 투룸 빌라 낙찰받아서 매도를 해봤고 방이 3개 정도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방 3개면은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이제 방이 3개 정도 나오는데 49제곱미터 이렇게 아파트가 되면은 거실이랑 방 2개가 나와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평 정도만 돼도 방이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이 살기에 깨끗하다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이 조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기에 좋은 위치인지 그걸 또 보셔야 됩니다. 빌라가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말한 이 조건에 맞는 빌라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랜덤으로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을 쭉 뽑았는데요. 이거 한 칸이 한 12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한 20 몇 개 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인데 이제 전세보증금이 높게 있는 거. 빌라는 2억인데 임차인이 2억 5천에 전세 살고 선순위 임차인이 이런 물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수가 좀 작은 물건이 많아요. 여기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차 있는데 건물 면적이 12평이 안 되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10평,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요건 24, 이거는 또 임차인 보증금이 조금 큰 경우 같아요. 일단 이게 24평이니까 한 개예요. 그리고 요거 5평짜리 선순위 임차인 있고 6평짜리 선순위 임차인 있고 13평짜리 선순위 임차인 있고
13.4도 괜찮으니까 한 2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7평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13평, 이것도 3개. 그 다음에 12평짜리 11평짜리 선순위 임차인인데 9평, 선순위 임차인인데 13평, 4개, 9평짜리 이거 9평, 5평, 9평, 8평, 12평.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7평, 14평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8평, 3평, 9평.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 이제 거의 없고요. 또 10평 이하가 반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3평이 넘는 게 20 몇 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령 있는 임차인 때문에 대학령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시세에 비해서 너무 좀 높게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 투자하기가 좀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뽑았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적정 수준이면서도 아니면 임차인이 없거나 평수가 뭐 10 몇 평 이상 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필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9평짜리 일단 평수가 너무 작고요. 9평이면 원룸이거든요. 근데 원룸 사는 임차인들은 자기 집을 원룸으로 마련을 해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임대로 잠시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좀 어려운 거고요. 이게 그럼 월세 수익률이 나오냐 그러면은 월 수익률이 또 나오지도 않고 주택 수에는 또 잡히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물건이에요. 원할 때 잘 안 팔리고 다음 투자할 때 되게 걸리적거리고 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라서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거. 임차인 보증금이 지금 감정가가 2억 7,800인데 보증금이 2억 8,200. 자, 이거를 감정하시는 분이 이거를 다 알면서도 감정을 한 건데요. 경매 감정가는 좀 높게 감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을 낮게 하게 되면은 이 채권자는 채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매 감정가는 좀 감정을 후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좀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감정평가사님이 2억 7,800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를 싸게 받고 싶으냐 이거예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2억 7,800이면은 빌라니까 한 2억에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 막 1억 얼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순위 임차인 2억 8,200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고 그 이하를 쓰더라도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을 하면 이건 2억 8,200 이상 사야지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낙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없는 데다가 보증금이 좀 너무 높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계속 낙찰이 안 되고 진행을 하고 임차인이 결국 낙찰을 받아서 끝내는 그런 물건입니다. 평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중에서도 아파텔, 84, 방 3개, 역세권, 브랜드 신축, 대단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잘 되고 시세도 아파트의 한 절반 정도는 오르는 거를 보는데 초역세권, 강남, 신축,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도 원룸일 경우에는 시세가 잘 안 오르고 잘 안 팔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이거 삼성동 청담역 푸르조시티 180세대 정도 되는 좀 소단지인데 브랜드고 청담동인데요. 이게 시세가 3억 5천 정도 됐었는데 10년 동안 6천만 원이 올랐어요. 와, 그럼 6천만 원 오른 거 아니냐? 이게 취득세가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산 고양시 대화동이 청담동보다 입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동 일산 그라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1000세대 그리고 더샵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신축 아파텔 84 정도 전용 면적 84일 때 4억일 때 상승률이 45%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한 2배 정도까지도 8억이 넘게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수가 조금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그리고 상가라면은 이제 월세 수익률이 좀 잘 나와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좀 해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걸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요. 빌라 초보인데 한 번 낙찰받아서 굉장히 빨리 판 수강생이 계십니다. 한초원님이신데요.
이게 이제 후기를 써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조사를 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도전을 했는데 잘 된 케이스예요. 우리 칸초님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도 많이 들었고 임장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하나를 진접 아파트 낙찰받아서 세전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셨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물건이에요. 선배들이 낙찰받아서 매도한 그런 걸 보고 나도 소액으로 빌라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7월에 낙찰을 받아서 11월에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계약서까지 쓰셨죠. 낙찰을 1억 3,800에 받았고 매도를 1억 6,700에 하셨습니다. 명도 이후로는 한 2달 정도 매도까지 걸린 거예요. 2달 정도 걸렸고요. 방 3개가 아니라 2개를 하셨습니다. 혼자 거주하실 남성분이 매도를 하셨고, 이제 부천의 고강동이에요. 1억 3,800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이 1억 800 나왔고 실제 투자 금액이 3천 들어갔으면서 수리는 거의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에 잔금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집은 깨끗했지만 조금 이런 게 색깔이 거슬리지만 놔뒀다라고 하셨고 좀 연식이 좋은 편이에요. 자, 첫 번째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은 아파트 거래량을 보는 것처럼 실거래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토부 실거래를 봤고, 이전에 이 빌라를 관심을 갖게 된 게 16세대 전체 중에서 8개 호실이 경매로 매각이 됐는데 4개가 매도가 됐고 하나는 전세로 엑시트가 된 걸 보고 조금 조사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는 모두 3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룸이 거래가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는 2억대 초반, 방 3개, 욕실 하나는 1억대 후반, 방 2개, 욕실 하나는 1억대 중반이면 거래가 될 것 같다는 부동산에 조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 사례를 보신 거예요. 이분이 골라놓으신 물건이 몇십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낙찰된 뒤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등기를 이렇게 띄워본 거예요. 등기를 다 띄워봤더니 30개 정도를 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빌라가 잘 팔렸다라고 하셨고요. 안 팔린 집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자,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고 했을 때는 의외로 비역세권도 매도는 잘 됐는데, 막힌 조망이냐 뚫린 조망이냐고 했을 때는 뚫린 조망을 선호한 거다. 향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남향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창문 앞에 막 벽이 막힌 거를 임차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팔리는 물건과 안 팔리는 물건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신 거죠. 그래서 원미동 빌라가 1억 6천에 낙찰받아서 2억 1,500에 매도, 춘희동 빌라도 1억 9,600에 낙찰받아서 2억 1,400에 매도, 심곡동 빌라는 1억 9,800에 낙찰받아서 2억 3천에 매도, 고강동 빌라는 1억 2,700에 낙찰받아 1억 6천에 매도, 그리고 신축이 기한 동네에 신축이고 막힘이 없는 뷰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아, 이 동네에서는 이 건물 되게 깔끔해서 괜찮고 3억대 빌라, 신축 빌라에도 주차장에 차가 꽉 찬 거를 봐서 입주를 다 했구나 라는 걸 알고 혼자만의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10평 정도 되는 소형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때 당시에 스마일선데이님이 매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산 80곳에 매도 중개를 의뢰하고 복비를 조금 넉넉하게 드리겠다라고 하고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대 아파트로 3천 남기시고 1억대 빌라로도 3천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크죠. 크지만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만약에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토부 실거래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기존에 낙찰된 물건이 얼마나 매도가 됐는지, 어떤 컨디션일 때 매도가 되고 어느 가격대에 됐는지, 어떤 거가 매도가 안 됐는지를 보시고, 세 번째는 내 물건의 컨디션을 비교를 하시면서 입찰을 준비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임장 가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학원에서도 좀 추천해서 생각보다 낙찰이 좀 높게 된 편이에요. 빌라 전체가 나왔어요. 이 회사에서 이거를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분양이 안 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서 신축 상태로 임차인 되게 싸게 들여놓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길이에요. 이게 길이고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호가 있는데
이 빌라는 앞쪽으로 트여 있어서 굉장히 막힘이 없는 뷰고, 여기는 이제 건물이 이쪽에 있는데 저층 건물이 있어서 조금 막히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여기가 좀 파묻힐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었어요. 여기인 거죠. 여기 이 건물이 되게 낡았는데 이게 신축이 됐을 때는 여기가 좀 막힐 수가 있었고, 테라스도 있고 되게 좀 상태가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사를 갔을 때 이 빌라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조사를 하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빌라를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앞에도 있었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좀 불친절하셨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나 말고도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고 빤한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곳을 갑니다. 경매 물건지랑 조금 떨어졌는데 좀 내공이 있어 보이고 하는 중개사를 찾아가요. 제가 여기를 들어갔는데 이 공인중개사님이 빌라 분양을 많이 해보신 경험치가 되게 높으신 분이었고, 그냥 얘기했어요. 신축 빌라가 있는데 경매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낙찰을 받아서 좀 팔고 싶은데 시세를 잘 몰라서 입찰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인근에 신축 빌라 분양된 가격이랑 시세를 어느 정도 좀 알려주셨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꿀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픈을 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또 시점반이나 다른 수강생들이 입찰을 할까봐 여기까지는 오픈 안 하고 딱 여기까지만 오픈했었는데 오늘 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라 경매 이런 거 할 때는 내부 상태를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축 빌라니까 상태가 좋겠지라고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실외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럼 에어컨이 있겠구나. 근데 요즘 신축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잘 해놔요. 그래서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넣습니다. 신축 빌라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네이버에 그 빌라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검색을 하냐면은 분양을 할 때 분양업자들한테 이 물건을 넘기는데요. 이 분양업자들은 이걸 팔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 페이지처럼 내부나 이런 설명을 되게 잘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 더 제이캐슬 2차 방 2개, 방 3개짜리 테라스 세대 분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고급 자재, 방화문, 그리고 스프링클러 CCTV 있고 교통 프리미엄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사진, 중문도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내부가 좀 웬만한 아파트만큼 잘 해놨죠. 이런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이제 에어컨이 있고, 바닥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다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도 냉장고장 쪽이 이렇게 좀 돼 있고, 화장실도 요 정도 컨디션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핑크 타일로 되어 있고 하얀색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주차장.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좀 더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업체에서 분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사진보다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내부 상태나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거래가를 조사하시는 건데요. 국토부 실거래에 조건별 자료 검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료 제공. 그러면은 여기에 연립 다세대 해가지고 집원이랑 뭐 도로명 주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수 대비 건축 연도, 거래 금액, 그리고 빈도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플래닛이요. 부동산 플래닛에서는 지금 경매 물건에 요거가 이게 1차예요. 더 제이캐슬 우리 이거는 2차고 여기 1차입니다. 1차일 때는 거래가 나와 있고 AI 추정가, 그리고 공시가격 같은 게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실거래들이거든요. 실거래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천인데 강남구에서 거래를 한 걸로 봐서는 자전거래일 수가 있고 명의를 거의 이제 낙찰가에서 조금 못해가지고 그냥 명의를 좀 넘긴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3억대 초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자, 빌라 투자하실 때
주의사항은요, 첫 번째는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 돼요. 아파트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택지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드뷰나 지도만 봐서 변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저는 안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라고 해요. 몇 억짜리를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밖에라도 봐야지. 근데 이제 빌라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거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마다 메인이 되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3억대까지도 거래가 된다. 여기는 2억대까지 거래가 된다. 이런 메인이 되는 거래 금액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 내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야지 되고요. 방이 3개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칸초님 방 2개라서 거래한 데가 2달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방 3개짜리는 제일 빨리 팔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 연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엘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거래 빈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무 반드시 확인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은 조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안 팔린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엘베 없는 4층 팔아봤고 저 엘베 없는 5층도 팔아봤는데 쉽지 않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요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살려면은 생수도 시켜 먹고 시장도 보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없는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보통 가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유무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 12평짜리 서울에 있는 빌라 매도하신 사례예요. 매도가 너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조금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필름 작업을 했는데, 필름 때문인지 필름 하고 나선 보름 있다가 팔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낙찰받은 빌라인데요, 전체가 경매로 나오면서 위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뭐 석고도 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8천에 낙찰받아서 1억 6천에 팔았던 물건입니다. 자, 빌라 시세 조사 전자책 받는 방법입니다. 제 그 강의 사이트 집테크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에서 전자책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 시세 조사 전자책 요거를 하시면은 제가 한 달 동안 무료로 풀어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요거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라가 거래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또 수익이 아파트에 비해서 수익률이 한 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응원 댓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서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할 테니까 댓글에다가 이런 거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